안녕하십니까, 닥터지 김인수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게 지금 모델링을 보시게 되면은 무난한 상태죠. 요즘 길거리에서 어디 가서든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염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염색을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이 고객님 입장에서는 너무 무난하다 보니까 좀 더 튀는 색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 고객님들이 좀 변화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너무 과한 탈색을 하지 않고 하이라이트 또는 발리아주 기법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번 알려줘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무난한, 그리고 요즘 진짜 정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예쁜 지금 브라운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좀 튀는 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리아주 기법을 통해서 과하지 않은, 지난 강의 때처럼 너무 과하지 않은, 또 그때처럼 과한 탈색이 아닌 발리아주 하이라이트 기법을 통해서 아주 가볍게 밝으면서 세련돼 보이는 그 방법을 시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애쉬 바이올렛 또는 이제 그 연보라색, 청보라색 계열의 염색을 한번 해서 색감을 좀 입혀줄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된다면 이 파스텔 바이올렛, 즉 이것도 청보라색인데요. 이 파스텔 바이올렛 계열의 컬러 트리트먼트, 요즘 많이 있죠, 제품들이. 컬러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좀 더 색감을 좀 진하게 표현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탈색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제가 저번에도 사용했던 이 오제닉 스크리닝을 겸해서 아마 시술을 할 거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어떤 작업이 들어가는지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탈색약을 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탈색약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말들 많이 하죠. 어떤 탈색약이 강하고 어떤 탈색약이 약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얀색 탈색가루와 그리고 흔히 쓰는 파란색 탈색가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자면은 파란색 탈색가루가 조금 더 탈색이 강하다고 많이들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지금 저는 하얀색 가루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탈색약이 순해서 쓴다? 아닙니다. 탈색약은 탈색약의 제일 좋은 점을 고르는 법 중에서 좋은 걸 고르는 거는 첫 번째, 냄새가 덜 나야 되고요. 그리고 가루 날림이 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왜 파란색 탈색 가루가 왜 더 세다는 인식이 있을까요? 이 파란색이라는 거는 이 탈색하라는 과정에서 노란색이 드러났을 때 이 노란색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첨가한 하나의 염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색 가루를 만들 때 뭐 감자 전분 또는 밀가루를 사용을 해서 그 화학 성분과 혼합을 해서 탈색약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하얀색에 만약에 제가 파란색 염료, 뭐 매니큐어라고 하죠. 파란색 염료를 이렇게 살짝 집어넣고 혼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탈색약이 되는 거예요. 자, 흔히 쓰는 그냥 탈색약이 됩니다. 말 그대로 파란색 탈색 가루가 더 센 것이 아니라 염료가 추가되어 있고, 이 염료로 인해서 노랗게 탈색되는 그 노란색을 조금 중화를 시켜서 좀 더 옅어지는, 좀 더 덜 노랗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동양인들은 멜라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소량의 염료 가지고는 전혀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파란색 가루든 하얀색 가루든 어떤 것이 더 낫다 좋다가 아니라 냄새가 적고 가루 날림이 적으면은 그것이 정말 좋은 탈색약이고요. 지금 현재 산화제는 제가 6%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이 6%짜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9%짜리 탈색약을 쓰는 그 산화제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탈색력이 약합니다. 그 이유는 이 탈색력이라는 거는 일제의 화학 성분이 거의 90%를 작용을 하고요. 이 산화제라는 거는 일제가 그 화학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짜리는 20볼륨, 20분 정도 강한 탈색력을 도와주는 그런 서포트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9%짜리는 30볼륨, 30분 동안, 그래서 이 6%짜리보다는 긴 시간을 이 탈색이 오랫동안 지속되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짜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입니다. 탈색약에 섞었으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탈색력을 좀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9%짜리 쓰는 거는 또 너무 데미지도 좀 과한 것 같고 해서 그냥 환원 촉진제, 그래서 환원을 촉진시키는 그냥 클리닉 제품을 뭐 모발에 뿌리는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탈색력에
혼합을 해서 씁니다. 뭐 비율은 다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저는 산화제를 만약에 3대 2대 1로 쓴다 그러면은 한 산화제를 한 20% 정도, 10% 정도 약간 덜 넣고요. 그 나머지 10%를 이 환원 촉진제를 넣어서 탈색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래서 탈색이 잘 된다기보다 좀 더 오랫동안 탈색력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발라놓고 한 30분만 있으면 탈색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화 촉진제, 아니, 환원 촉진제를 좀 쓰게 되면 그 효과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지금도 그걸 믿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탈색약을 먼저 준비하고요. 섹션을 나누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일단 탈색을 위해서 발리아주 또는 하이라이트 작업을 위해서 6등분으로 나누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방에 3등분 그리고 후방에 3등분 나눠서 지금 섹션을, 그러니까 블럭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섹션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발리아주, 이제 예전에 뭐 발리아주 기술이 이제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서 이제 뭐 굉장히 그림을 그리듯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많이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탈색이 되게 예쁘게 되긴 하죠. 그런데 단점이 딱 하나 뭐냐면은 고객들의 시각적으로 희망하는 색상들은요, 탈색 한 번으로 우리 동양인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옅은 회색이라든가 옅은 파스텔 계열의 색상들이에요. 근데 탈색 한 번으로는 부족한데, 이 발리아주는요, 탈색을 한 번을 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레벨까지 탈색이 잘 안 됩니다. 최소 2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일일이 발리아주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탈색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똑같이 맞추기도 어렵고, 그리고 오랜 시간 방치를 해놓게 되면은 모근 쪽에 가까운 부분이 더 노랗게 되거나 더 색이 더 탈색이 돼서 뭐 얼룩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국식으로 우리 아시아인에 맞게끔 하는 방법을 그냥 어떻게 터득을 했는데요. 터득이라기보다 그냥 개인 약간의 노하우인데, 이거를 오늘 살짝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건 없지만은, 오늘도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발리아주를 원하는 젊은 층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권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발리아주 탈색을 할 때는요, 섹션을 너무 두껍게 뜨시면 안 됩니다. 너무 두껍게 섹션을 뜨게 되면은 탈색이 너무 약하게 돼 보이거나, 그리고 탈색이 덜 돼 보이거나, 고객들이 원하는 희망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호일을 굉장히 길이별로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한 사람 길지도 않은 모발에 들어가는 이 호일 양입니다. 또 꼼꼼하게 해줄수록 우리 젊은 층들이 원하는 그 이국적인 그 발리아주 또는 하이라이트 기법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고요.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식으로, 우리 아시아식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제가 그냥 고민하다가 한 방법인데, 우리 고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고요. 자, 일단은 발리아주라고 해서 무조건 그림을 그리듯이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제 방법은 한 블럭은 얇게 떠서 통으로 탈색을 해주고요. 한 블럭은 가닥가닥해서 하이라이트 식으로 탈색을 해주는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뜨면 안 되고요. 최대한 얇게 뜨십시오. 발리아주라는 게 사실상 모발에 그 탈색으로 그 그림을 그리듯이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정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멋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얇게 섹션을 떠서 그리고 제 기술 특성상 모근 쪽으로 갈수록 제가 좀 약을 좀 덜 바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될 수 있게 모근 쪽 가까운 부분은 약품의 양을 좀 덜어버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약을 많이 바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탈색을 했을 때 물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 이제 미용사들이 이제 가끔 제가 예전에 교육 한전 다녔을 때 물이 왜 나오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모발에 함유되어 있는 그 수분 양이 많아서 탈색과 동시에 뭐 배출이 된다. 또 어떤 분은 산화제를 너무 많이 섞어서 이 수분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까운 대답이라면 전 두 번째를 택하겠습니다. 탈색을 했을 때 이 호일 사이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이
산화제에 있는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탈색약 자체가 발열을 일으켜요. 물과 만나거나 산화제하고 만나면은 발열이 시작되고 그럼으로써 탈색이 진행되는데, 이때 발열이 될 때 산화제에 있던 그 수분들이 증발이 되면서 고여 있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에 수분이 많아서 이 수분 함유량이 많아서 물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샴푸 안 하고 하는 거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제에 있는 수분이 탈색약에서 일어나는 이 발열 현상으로 증발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증발된 그 수분이 호일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닥가닥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위빙 기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위빙 기법 뭐 잘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냥 꼼꼼하게 해주시면 돼요. 섹션 너무 굵게 뜨지 마시고 적당량을 쓰시고, 그리고 발리아주 탈색했을 때 제가 또 이제 예전에 실패를 했을 때 뭐냐면은 너무 목은 가까이 발라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너무 탈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한 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모근 쪽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요. 그리고 모근 쪽에 가까운 부분에 약을 좀 닦아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추구하는 것들이 좀 그라데이션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모근 쪽으로 갈수록 어둡고 모발 끝으로 갈수록 밝은 색.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탈색을 계속 하이라이트 발리아주 탈색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하이라이트 위빙 작업을 거의 다 끝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섹션을 판넬로 떠서 얇게 해서 하나, 그리고 그 위에 하이라이트를 이제 위빙을 떠서 하나,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해갖고요. 이 제일 위에 탑 부분까지 했고요.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 부분만 조금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보일까봐. 그래서 적당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빼놨고요. 지금 이 호일 들어간 양이 엄청 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모자 쓰는 것처럼 햇빛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양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촘촘하게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발리아주라는 개념이 그 서양식이 아니라 약간 우리식으로 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원색이 파스텔톤, 회색이나 이런 원색이 잘 안 나오고 그냥 노란색이 너무 강한, 그냥 가닥 탈색하고 염색 가볍게 한 느낌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방법을 딱 하나 택했습니다. 방법은 약발도 아니고 크리닉발도 아니라 그냥 되게 꼼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 시간이 한 40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뭐 손 빠르신 분은 더 빨리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는 타입이라 지금 한 40분 정도 소요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이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주시고, 예상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 한번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덜 밝아졌다 그러면은 한 30분, 40분 정도 더 둘 겁니다. 그래서 이 탈색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든 거는 1시간 정도 방치를 해놔도 괜찮습니다. 이 수분이 건조만 되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호일 워크를 해놨지만은 여기 안에서는 지금 수분이 빨리 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마르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탈색력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수분이 마르기 전까지는 한번 이렇게 방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지금 시간이 지금 오버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10분 정도는 좀 더 오버해서 지금 결과를 보는데요. 원래는 자연 방치를 통해서 좀 더 오래 놔둬도 되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자연 방치 100% 하지 못하고요. 이 블로우 드라이기로 조금 열을 좀 한 10분 정도 씌웠습니다. 고르게 퍼지라고요. 기계를 조사하게 되면은 간 부분만 열이 가기 때문에 안쪽까지 골고루 살짝 한번 씌워 봤고요. 자, 중간 부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밝아져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꽤 많이 밝아져 있죠. 아마 그 이제 화나온 크리닉과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그 탈색 조제법,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드라이기로 골고루 분사시키는 약간의 열 처리, 이 세 가지가 아마 탈색이 잘 된 결과를 보여준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보통 탈색이 잘 됐다는 건, 그러니까 고객이 희망하는 색상이 굉장히 파스텔하고 굉장히 밝은 색상들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 17에서 18레벨 정도는 색이 빠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15,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 15레벨이 있고 17레벨, 18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색상이 제대로 나오려면 이제 18레벨 이상 돼야 돼요. 이제 뭐 병아리 탈색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상아색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이거를 백모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소 17레벨까지 돼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파스텔 계열의 색상이 지금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하나 닦아봤는데요. 약간 이제 눅눅한 상태인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한 17레벨까지는 밝아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상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5레벨의 모발을 대비시켰을 때는 지금 탈색한 우리 고객님의 모발이 훨씬 밝고요. 17레벨로 갔을 때 거의 색상이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죠. 18레벨로 가기에는 약간 어두운 것 같고, 한 11레벨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고객 모발이 그렇게 굵거나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탈색은 이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 그 멜라닌, 유멜라닌은 아예 제거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페어 멜라닌도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한 가지는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13레벨 정도까지는 이 유멜라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동양인이 그 오렌지색이라든가 이런 색을 짙은 붉은 갈색으로 보이게 하게끔 그 유멜라닌이라고 하는데요. 13레벨까지는 오렌지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유멜라닌이라고요. 하고요. 14레벨, 15레벨부터는 이제 페어멜라닌이라고 합니다. 붉은색, 오렌지색이 없어지고 노란 느낌을 주는 색인데, 여기서 우리 탈색을 한번 하게 되면은 한 15레벨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밝아져요. 그런데 이 페어멜라닌도 강약이 있어요. 약한 페어멜라닌이 있고 강한 페어멜라닌이 있습니다. 이 강한 상태에 15레벨, 14레벨에 염색을 하게 되면 물론 색깔 예쁘게 나오죠. 그렇지만 요즘 고객들이 희망하는 파스텔 계열은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색을 충분히 놓지 않으면은 그 약간의 시간 차이 때문에 원하는 색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오늘 17레벨 정도까지 밝아졌으니까 여기서 탈색을 종료하고 샴푸대를 가서 이제 오제닉 스크리닉으로 이 지친 모발을 좀 달래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샴푸를 가볍게 해놨습니다. 두피 자국 없는 선에서 가볍게 샴푸를 하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오제닉스 S를 먼저 도포를 해서 클리닉을 먼저 할 건데요. 이 제품이 제가 써보니까 약간 샴푸 타입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샴푸, 단백질 샴푸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요것만 해도 아주 부드러운 효과가 나요. 그렇지만 지금 탈색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일단 S를 먼저 하고요. 이 제품 써보니까 이 샴푸하고 혼합해서 써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샴푸라고 혼합한다는 거는 이제 좀 부드러운 샴푸, 좀 더 좋은 샴푸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냥 노하우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이제 고객님들 이제 샴푸 해드릴 때 요거를 살짝 섞어서 같이 해드리고요. 자, 이 상태로 이거는 바로 헹구는 것이 아니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물로 가볍게 헹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한 3분 정도 방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분이 지났고요. 바로 이제 여기서 물로 헹궈 줄 건데요. 가볍게 헹궈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뽀득뽀득 헹궈야 된다든가 이걸 깨끗이 헹궈야 그 다음 게 뭐 잘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볍게 헹굴 때 이런 방법을 써요. 이 수제 구멍을 막고요. 막아놓고 가볍게, 아주 가볍게 물로만 헹궈 주시고요. 완벽하게 뽀득뽀득하게 헹군다는 약간 고정관념을 버리고 저는 헹굽니다. 오제닉스 M을 이제 바를 건데요. 이 바르기 전에 이 수분이 좀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르게 되면은 이 수분으로 인해서 좀 이 제품의 트리트먼트가 좀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월 드라이만 가볍게, 이것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해놓고 나서 이 상태에다 도포를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오제닉스 M을 좀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클리닉이 어떤 거 좋고 어떤 제품이 이제 모발 속으로 많이 침투하고 복구를 시키고 뭐 이제 이런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클리닉 트리트먼트의 개념은 첫 번째는 부드러운 거예요. 탈색을 하고 펌을 해서 엉켜 있는 상태에서 고객들은 부드러운 것을 많이
희망을 하죠. 이 제품이 어떤 원료이든 일단 인체 무해하고 부드러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탈색하고 나서요 이 제품을 좀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 서양에서 아마 외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서양에서 만든다는 거는 탈색을 많이 하는 그 사람들에 위해서 맞춰진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색하고 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포량은 좀 많이 최대한 듬뿍 해주는 게 좋고요. 단발이시니까 펌프를 한번 3번 정도, 4번 정도 해서 지금 모근 쪽까지 탈색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도포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연 방치를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뭐 열 처리를 해도 되는데, 지금 샴푸대에서 행할 때는 사실 열 처리를 뭐 기구를 따로 쓸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습식 고데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습식 고데기 할 때는 70도, 또 강하게 할 경우는 100도까지도 하시는데 그냥 70도가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0도 올라옵니다. 습식 고데기를 쓰셔야 돼요. 일반 고데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예, 70도 올라갔고요. 잡아주고 천천히. 이 제품이 건조한 상태에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좀 단단하게 굳어서 좀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표면에 흡착하는 그런 클리닉 제품, 그 성분들이 좀 뻣뻣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품 자체, 그 성분 자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뻣뻣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모발을 감싸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젖은 상태에서 이 습식고데기로 수분만 좀 건조를 날려주는 거예요. 잔 수분만. 이렇게 해서 수분이 너무 많게 되면 이 흡착력에 이게 흡착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수분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열 처리하는 겁니다. 샴푸대에서 이걸 하시려면 샴푸대에 이제 그 전기 콘센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제가 따로 연결을 해놔갖고 여기도 자유자재로 습식고데기를 쓰는데요. 습식고데기 할 때 팁이 뭐냐면은 힘을 너무 꽉 주셔도 안 되고요. 론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당겨줄 때 부드럽게 당겨주시되, 천천히 하게 되면은 수분이 아주 가볍게 날아가요. 증기가 살짝 날아가요. 눈에 살짝 보일 정도로 부드럽게 빼서 아까보다 수분량이 떨어지면 됩니다. 더 굳이 막 뭐 마를 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런 방법을 써서요 이렇게 습식고데기로 다 처리를 하고요. 한 5분만 자연 방치로 하고 헹구고 다시 이제 염색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발리아주 탈색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과한 느낌이 없죠. 가닥이 막 노랗게 막 가닥가닥 떨어진다던가 이런 느낌 없이 속 쪽에 또 굉장히 많이 탈색이 돼 있죠. 그리고 최대한 레벨을 많이 올렸습니다. 탈색은 지금 한 번 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염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애쉬바이올렛빛 나는 색깔이 나는 그 7.67로 이제 모근 쪽에 염색을 하고요. 모근 쪽을 다 바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 9.67로 이 아래쪽 모관부 쪽을 염색을 도포를 할 거고요. 산화제는 저번에도 그 댓글에 산화제 몇 프로 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 보면은 살짝 산화제가 물처럼 이렇게 좀 있죠. 이게 정제수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3%짜리가 다 떨어져서 6%에다가 정제수를 넣어서 지금 절반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화제 3%고요. 여기 이제 모근 쪽에 7.67에 산화제 3.3%를 지금 혼합을 한 거고요. 9.67은 산화제 6%를 쓴 거고요. 여기는 물이 없죠. 그냥 하얗게, 그냥 하얀 그런 산화제죠. 크림 타입에. 그래서 이렇게 혼합을 했고요. 여기 지금 탈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이제 연모제를 바로 도포를 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오제닉스를 좀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전혀 염색이 완성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뭐 방해가 된다 그러는데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물 빠짐이 뭐 빠르다 안 빠르다라고 하겠지만은 물 빠짐은 누구나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샴푸를 한다면.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르게 될 모관부 쪽에 바르게 될 9.67은요 지금 혼합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혼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색 염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일단은 이 일제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공기와 소통을 하게 되면 색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로 일단 호일로 최대한 공기를 좀 차단해 놓고 보관을 하고요.
먼저 모근 쪽에 발을 먼저 약을 도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위스크, 조제용 위스크로 충분히 혼합되어 있고요. 그냥 이 산화제 3%짜리를 사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오늘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제수를 저는 쓰게 되는데 물이기 때문에 잘 안 섞여요. 이 과산화수소, 이 이제 산화제는요. 과산화수소는 원래 이제 수분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공기가 좀 더 들어간 건데 왜 크림 타입으로 나왔느냐? 이 크림 타입은요. 이 일제와 잘 섞이라고 그 안에 있는 특별한 화학약품인 그 점성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중화가 있고 크림 중화가 있는 거예요. 이 산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일제 이 크림과 잘 섞이기 위해서 물 타입이 아니라 이 크림 타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물 타입이 좋다, 수분 타입이 좋다, 이게 뭐가 좋다 그러면 없습니다. 그냥 과산화수소면 됩니다. 오늘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이론적인 거를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이 이론적인 것들이 저도 공부를 했었지만은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론과 일치하는 것만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현장에서 느꼈을 때 아 이게 맞구나라고 싶은 것들은 제가 아낌없이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염색을 도포를 하겠는데요. 뭐 제 방송, 제 촬영분, 제 강의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의아해 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위 아래를 다른 약을 바르냐? 한 번에 바를 수 있지 않냐? 뭐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위 아래 따로 바르는 거는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라데이션이라는 거는 밑으로 갈수록 밝게 나오기 위한 그 작업이고요. 이분이 나중에 전체 탈색을 만약에 전체 노랗게 탈색을 했더라도 나중에 뿌리가 자라면은 꼭 뿌리 탈색은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뿌리 탈색이라는 게 참 괴롭거든요.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닥 권할 만한 건 못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관부 끝 쪽에는 염료가 많이 축척이 돼 있어요. 다른 염색을 하면서 여기에 축척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약으로 했을 때 가끔 끝에가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모발이 손상이 돼서가 아니라 거기에 염료가 많이 들어 있는 거고요. 우리 고객, 우리 모델분 보시게 되면은 앞머리 쪽이 유독 좀 짙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 보랏빛이 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분이 여기에 보라색으로 염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전에 앞머리 쪽만 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단백질이 많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보이는 이 염료가 이 머리에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염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색깔이 더 보이는 거죠. 나중에 물이 빠지면은 더 밝게 되고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가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게 이쪽 부분은 약을 좀 잘 가려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약을 바르기 시작을 할게요. 지금 뿌리도 살짝 자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목은 좀 살짝 어두워 보이는 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 넘겨서까지 발라볼게요. 그리고 연모제 명도가 7번에다가 산화제 3%를 섞었다. 그러면은 그냥 뿌리 쪽 원터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더 밝아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이 새로 자란 신생모 한 1cm, 0.5cm 정도 되는 부분도 똑같이 색깔이 맞춰서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약을 바를 때 그라데이션을 굉장히 많이 중시해요. 그래서 조금 약을 살짝 퍼뜨립니다. 많이 바르다가도 내려갈 때 살짝 연하게 퍼뜨립니다. 오랜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이 너무 많이 뭉쳐도 안 되고 경계선이 확실해서도 안 되고 조금 살짝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그것을 많이 습관화들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귀찮기도 하거든요, 가끔. 근데 습관이 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객님들이 먼저 알아요. 대충 바르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이 약이 딱 경계가 딱 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바르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이든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기술이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좀 굉장히 좀 이거 공을 들입니다. 끝으로 가서 약을 좀 이렇게 살짝 퍼뜨리는 거.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그림 그릴 때도 다 이게 또 통용되는 이런 기술들이죠. 염색도 색이기 때문에 그런 미술 쪽으로 한번 약간 생각을 해서 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모관부 쪽에 바를 고점지를 좀 만들었고요. 팁 하나 드리자면 이 위스크 있죠. 플라스틱은 크게 문제 없는데 이 쇠로 된 거는 섞어놓고 이렇게 담가 놓지 마세요. 담가 놓게 되면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빨리 염색 그 염료가 빨리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라도 재색이 안 나오고 머릿속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빼놔서 따로 분리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아래쪽, 이제 밑에 쪽 바르겠습니다. 늘 제가 항상 강의할 때는 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를 좀 나눠서 바르는 경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이 잘 되게끔 만남선에서 조금 그라데이션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약을 밑으로 번져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 바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은 적당량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 잘 시켜주시고 밑으로 가서 너무 과하게 많이 바르지 말고 그냥 적당량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을 최대한 없애면서 예쁜 색이 들어가게끔 한 거고요. 이따가 컬러 트리트먼트로 한 번 더 색감을 더 예쁘게 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도포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샴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르진 않았고요. 예상 시간은 30분을 두기로 했었는데 모근 쪽 바르고 다 바르고 나서요. 토탈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원래는 30분 정도 이제 방치를 하면은 이제 더 괜찮겠지만은 색이 또 너무 진하게 나오면은 이게 나중에 뭐 며칠 있다 물이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예쁜 색이 나오겠지만은 당일은 조금 짙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방치를 좀 빨리 했고요. 이따가 컬러 트리트먼트를 다시 해서 색감을 더 표현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염색이 물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보면 샴푸를 안 하면은 사실 물 빠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샴푸를 하죠. 그래서 이 물 빠짐을 최소화하려면은 이 모발이 알카리화 돼 있는 이 염색약으로 해서 알카리화이 돼 있는 모발을 약산성으로 최대한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너무 급속도로 강한 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약산성 제품으로 충분히 이 표피를 닫아주고 또 모발의 그 pH를 안정화를 시켜줘야 물 빠짐이 덜 돼서 지금 요 비단 C라는 제품을 먼저 도포를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과일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서요. 이 화학 작용을 멈춤과 동시에 버퍼 작용까지 해주면서 표피를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 염색 입자가 만들어지면서 염색 입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이죠. 그로 인해서 물 빠짐을 좀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제품이라 요것을 도포를 해주고 다시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샴푸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컬러 트리트먼트를 다시 해줄게요. 이제 샴푸실에서 컬러 트리트먼트를 하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사이에 방치를 하고 헹구고 나서 지금 이제 스타일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발리아주를 했지만은 과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름 세련되고 이 탈색이 된 부분이 색깔이 우리가 봤을 때 노랗지 않은 그런 색으로 이제 표현시켰고요. 연보라색이 나는 그런 연모제와 컬러 트리트먼트로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가닥가닥에 이제 연보라색이 느껴지는 부위도 있고요. 이렇게 짙은 회색 느낌이 나는 부위도 있고요. 짙은 애쉬, 그레이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탈색된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발리아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일정하지 않게 탈색이 된
색상이고요. 지금 아까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이제 안쪽입니다. 안쪽도 보시게 되면은 아까는 단순한 그런 그냥 갈색에서 지금 밝게 가닥가닥 발리아주로 탈색을 했고요. 일정치 않게 돼서 이렇게 가볍게 컬러 트리트먼트 염색약으로 색감이 변한 상태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회색빛 나는 부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연보라빛 나는 부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전체 탈색이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 않은 그런 색상으로 체인지를 해봤고요. 이분은 이제 추후에 머리가 자라도 이제 뿌리 염색만 지속적으로 해줘도 머리 스타일, 이 스타일 디자인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스타일의 그런 탈색인데요. 뭐 저번 때까지는 원색에 가까운 비비드한 색상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로 지금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따가 강의 좀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